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한류 문명연구소 작가 박장순입니다. 오늘은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7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제리 벤틀리는 역사 서술의 동력을 매스 마이그레이션, 집단 이주, 엠파이어 빌딩, 세력 확장, 롱 디스턴스 트레이드, 원거리 교육 등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류사는 이 가운데 롱 디스턴스 트레이드, 원거리 교역에 근거한 역사 서술입니다. 왜냐하면 한류는 드라마 수에서 시작된 원거리 교역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류란 무엇인가?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7부작 2부에서는 먼저 매스 마이그레이션, 집단 이주와 엠파이어 빌딩, 세력 확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마이그레이션, 집단 이주는 역사 서술의 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청교도, 퓨리탄의 북아메리카 이주사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의 뿌리죠. 청교도들은 퓨리티, 순결과 가스펠 센터니스, 복음 중심주의를 추구합니다. 교회 전통주의를 반대한 것이죠. 이에 발단이 돼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인 성교의 수호자 국왕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역사의 기원이 됩니다. 순결과 복음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우리는 Pilgrim Fathers,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미국 역사의 원조, 미국 정신의 근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말이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극단적인 교리적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비아냥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또 슬픈 역사지만 우리 고려인들의 이주사도 매스 마이그레이션, 집단 이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아직도 다 풀지 못한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려인들의 이주사는 조선 후기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연해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려인의 이주사는 구소련 시절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연해주 한인 17만에서 20여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역사적 만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려인들은 가축을 실어 나르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추운 겨울 40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동하는 도중 2만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려인들의 이주 경로는 193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라스돌 노예역을 출발해서 하바롭스크를 거쳐 치타,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를 지나서 1937년 10월 우슈토베역에서 하차, 인근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로 남게 됩니다. 나라 밖에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며 떠들던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 4월 1일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 최고회의가 고려인의 명예회복법을 통과시키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인들의 집단 이주의 역사입니다. 엠파이어 빌딩, 세력 확장은 가장 대표적인 역사 서술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크고 작은 제국 건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엠파이어 빌딩, 세력 확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몽골의 칭기스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동양에서 서구로의 세력 확장을 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의 서정 루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획득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잭 웨드포드는 그의 저서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몽골군은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마군이 400년 동안 정복한 것보다 더 많은 땅과 사람을 정복했다. 엠파이어 빌딩, 세력 확장은 이처럼 역사 창조 및 서술의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력 확장 제국 건설의 또 다른 사례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몽골의 칭기스칸이 동양에서 서구로의 세력 확장이라고 한다면 알렉산더 왕은 서구에서 동방으로의 세력 확장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를 굴복시키고 동방 원정에 나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동으로는 인도 북부 펀잡 쪽, 남서로는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리비아 지역을 비롯해 지중해 연안의 방대한 영토를 세력권 안에 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알렉산더 왕이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가 동방 원정을 통해 서구 문화 정신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 이데올로기를 탄생시켰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왕이 건설한 거대 제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그 시대가 창조한 헬레니즘 문화는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서구 문화 정신의 핵심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문화 정신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류 문명의 탄생, AD 3000년의 봄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류란 무엇인가? 제리 벤틀리의 역사에서 본 한류 7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류사 서술의 동력, Long Distance Trade, 원거리 교역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